2번 기업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현금을 어디에서 창출하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항 중 현금 흐름표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걸 고르세요. 자, 제가 현금 흐름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거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고 다 PER, PBR은 이제 다 아세요. PEG도 알고 EV, EBITDA 물티플도 알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아는데 그 지표가 멀쩡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엉망인 회사도 많아요. PER은 30배인데 원래 넷 현금 창출된 거는 마이너스 수천억. 연말로 예상되는 그 기업의 현금 잔고는 마이너스. 단기 차입금도 많이 증가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 투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장사에 오직 핵심은 돈이 늘어야 돼, 돈이. 회계상에 돈 느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매출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게 다 외상 매출 채권이야. 달아놓은 거야. 다음에 와서 줄게, 다음에 와서 줄게. 근데 다음에 와서 준다는 그 매출처도 만약에 해외에 있는 자기 아는 데다. 그럼 그 매출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허위적인 그 가장된 PER, PBR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뭐가 있냐면 이 현금 흐름표예요. 요거는 거짓말을 못해. 요거는 분식 회계를 현금 흐름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그 실적 공시를 하면 유수에 나오는 거는 딸랑 연결 손익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가면 파일이 나오는데 두 번째 파일이 연결 재무제표가 나와요.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엑셀 시트를 딱 누르면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딱 나와. 매 분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업은 지주회사 LG 거예요. 그렇다고 사고 팔고 의견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속지 않고 내가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업 현금 흐름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손익계산서 보다가 대차 대비표보다 어려우니까 오늘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요. 그냥 신문에서 실적 공시 떡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리고 기업에서 공시한 것도 딸랑 요거 한 페이지짜리. 전년 대비해서 전기 대비해서 손익계산서만 살짝 보여줘요. 그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단기에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 얘가 손익은 이번 분기에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왕창 늘었고 단기 순이익도 늘었어. 영업이익도 늘었어.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봤더니 현금 흐름이 없어. 오히려 적자야. 그러면 그 매출은 누구한테 한 걸까요? 돈 매출 받지도 못할 사람한테 했거나 허위 가공으로 만든 거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잡고 자기는 매출로 잡고 그런 다음에 PER 낮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요 이런 회사가 엄청 많아요. 정말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현금 흐름표 가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이 회사가 돈 번 거예요. 6,538억을 번 거죠. 다리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는 6,867억. 그래서 그럼 반기 순이익이 재무회계상의 순이익이에요. 거기에다가 비용을 가산해요. 감가상각비. 이거는 왜 가산하냐면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가령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30억을 주고 샀다고 쳐요. 근데 건물을 그러면 그걸 한 해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리면 30년 동안 쓸 비용을 한 해 비용 처리하면 그 해의 손익이 왜곡이 되니까 30년간 나눠서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비용은 이미 옛날에 나갔다는 거죠. 옛날에 나간 비용인데 원래 손익계산서에 이 반기 순이익을 깎아먹는 걸로 비용 처리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를 해준다는 거죠.
요 순이익에다가 이해되시겠죠? 이건 작년에 나간 비용인데 올해도 비용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요 반기 순이익을 요만큼 줄여놓은 거니까 오히려 돈 나간 건 없으니까 보태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형자산 상각비도 똑같은 거예요. 가령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어. 그러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더 많은 지불을 하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사오면 영업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영업권은 이제 5년 동안 상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사를 사서 5년 이상 경영을 할 거니까 그의 비용으로 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혹은 또 뭐 창업비 같은 것도 5년간 상각을 하고 또 주식회사가 뭐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발행비는 3년간 나눠서 상각을 하고 연구개발비 하는 거 있어요 또. 그것도 제약회사들이 뭐 혹은 뭐 배터리 회사가 뭐 신제품 개발에 위해서 뭐 연구를 해요. 그 들어간 비용을 당해있는 비용으로 다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심할 거니까. 그 몇 년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에 장기간에 영향을 미칠 어떤 돈의 지출은 그 한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산으로 계리를 한 다음에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나눠서 비용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미리 현금 지출이 나간 게 반기순이익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퇴직급여도요, 비용 처리는 하는데 돈은 나갔다? 안 나갔죠. 기업 내부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요거는 아직 안 나간 것들을 여기다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내야 되는데 아직 지급 날짜가 되질 않았어. 법인세도 중간에,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기 정도 됐을 때 법인세 내는 법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 반기 순이익에는 그 기간만큼을 내야 될 법인세를 비용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현금은 안 나간 거니까 현재 현금을 보려면 이렇게 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기타 금융자산 처분, 이건 뭐 펀드 같은 가입 잘못하면 뭐 이렇죠. 처분 손실인데 거꾸로 저렇게 되어 있으면 또 다른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더하게 해서 영업활동 현금을 만든다. 이 세부적인 걸 모르셔도 돼. 모르셔도 되는데 요건 알아야 된다. 영업활동에서 돈이 얼마 벌었는지. 요게 진짜야, 요게. 이게 이 기업의 실력이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 동안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항상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대차세조표는 그 재무상태표는 언제 그날 특정 날을 정해서 장부를 까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 차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수익을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겨 있는 거. 은행에서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정기예금 1년짜리 가입했는데 1년 뒤에 정기예금 준다고 쳐요. 아니면 국채를 샀는데 국채 이자 지급이 올 12월 31일이야. 만약 그러면 기간경과분만큼은 이익으로 이번에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온 거야. 아까 반대죠. 그렇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순수한 현금 흐름을 영업에서 돈을 얼마 벌었냐를 정확히 밝혀낸 게 요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활동으로 한 게 다 나왔어요. 그럼 뭐 법인세 납부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은 현금과 관련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을 하고 재무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은 장래를 위해서 뭘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사거나 무슨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투자활동을 하는 현금으로. 마이너스야. 481억. 아니, 지주사가 투자할 일이 뭐 있어, LG가. 그렇게 오히려 투자활동으로 돈이 들어오기만 해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현금 흐름 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풀었으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투자 활동이 있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팅해서 기타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이래서 다 한 게 투자 활동을 해서 요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481억이 줄은.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5,662억 빚 갚은 거예요. 이게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많고요. 플러스예요. 이제 다른 기업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기업이나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설비 투자를 증액시키는 기업들은 여기가 엄청난 플러스 금액이 나와요. 자,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여기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투자가 는 거를 영업에서 번 돈으로 충당을 하면 그 회사는 증자를 안 해도 되는데, 영업은 마이너스가 가고 투자는 플러스로 많이 가면서 재무 활동까지 안 되면 그 회사는 반드시 유상증자를 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익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영업 활동에서는 돈을 하나도 버는 게 없이 오히려 거꾸로 돈을 까먹고 있어. 그 까먹고 있는 거를 재무활동이 뭐냐면 직접 금융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발행하는 거고요. 증자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 단기 차익해요. 이 회사는 단기 차익금을 안 하니까. 여기 이제 다른 회사는 단기 부채, 금융권 부채가 막 늘어나요. 그런 기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PER이 아무리 낮아도. 재무활동 현금흐름 잘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이러고 나면 이제 다 나와요. 여기 있다. 여기 다음 페이지도 있네. 맨 마지막에 보면 기말의 현금성 자산이 나와요. 이게 전년도에는 이 회사가 1,554억이 있다가 올해 말에는 이제 2,312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가 실적은 좋다고 그러는데 전년 말에 이 사람 통장에 돈이 1,550억이 있다가 올해는 다 까먹고 0이다. 깜인 것이 뭐. 현금이 있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잘 우리가,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가려내서 크게 실수하지 않을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뜻대로만 되면요 얼마나 좋아. 경영하기 쉽지 정말.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사잖아요. 내 집에 애도 내 마음대로 안 자라던데 뭐. 그래서 꼭 보세요. 이 안에 세부적인 왜 이러고 저러고는 사실은 깊이 있게 모르셔도 돼요. 근데 단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늘어나면 그거는 뻥이다. 속이는 걸 수도 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에서 번 돈으로 투자에 충당하는 거는 so good. 그건 뭐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금리도 올라가는데 단기 부채가, 이 회사는 부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리스 부채 상환하고 뭐 자기 주식 취득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제 업력이 오래된 그 LG그룹의 모회사니까. 대부분의 이제 새로 시작하거나 막 업황이 막 확대될 걸로 기대되는 쪽은 이쪽이요 어마어마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자량도 손익계산서에 보면 또 하나 뭐 이거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에 보면 전년 대비한 이자의 증감이 나와요.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그걸 꼭 보셔야 된다고요. 낱말 믿지 마시고 요걸 딱 확인해서 그러면 견적이 딱 나와요. 저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PBR 한 배랑 가짜 매출, 가짜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주식을 샀는데 엉망이 됐다 이런 리스크는 피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현금 흐름표를 보자. 최소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것. 투자활동으로 인한 것보다가 영업활동 흐름이 더 커야 당연히 빚이 줄겠죠. 그죠? 빚이 줄어야죠. 빚이 줄어야 된다고. 그런데 영업활동보다가 투자활동이 더 크면 빚이 늘겠죠. 빚이 늘면 이자가 늘고.
배당도 못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빚이 늘면서도 배당 주는 회사도 있어요. 왜? 속이려고. 시장에서 조달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다. 모든 거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도 중요하고 내 투자하는 회사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쓰는지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익계산서에 사무용 쓰는 거는 거기 전기요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장에 쓰는 거는 손익계산서를 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제조원가 명세표를 봐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표에서 제조원가가 만들어지면 그게 매출원가로 손익계산서로 올라오니까 그 매출원가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지 제조원가 명세서는 뒤에 몇 장을 넘어가야 나온다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PER을 배우고 PEG를 배우고 PBR을 배워도 기업이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이 온천지가 지뢰밭이에요. 정말. 그 지뢰밭에서 지뢰를 탐지하는 기능이 이거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게 잃으면서 강세장이 왔을 때 따박따박 수익을 쌓아가면 1년에 막 정기예금 금리가 5%인데 3, 40%씩 10년 먹어보세요. 1.3에 10승을 하면요. 몇 배가 된다니까요. 제 투자 목표는 그거예요.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자꾸만 덜 잃으면서 또박또박 수익을 창출해 가는 거. 하여튼 오늘 이거 영업활동, 이 현금 흐름표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거 하나 알고 가는 걸로 추운 날씨에 오신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